이렇게 교육의 실질적인 목적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경제 교육, 돈 관리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부자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4월 말에 이렇게 5박 6일 정도로 해서 제가 먼저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요. 주말에 저희 와이프도 합류해서 함께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2021년에도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14박 15일로 제주 동쪽을 주로 여행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주 서쪽으로 여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때 제주도 한번 갔다 오다 보니까 제주 노래를 해서 이번에 새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진짜 체감한 것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걸 느꼈어요. 2021년에 14박 15일로 갔을 때요 약 3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항공, 숙박, 렌트, 식비 모두 다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5박 6일로 다녀왔는데요 거의 똑같이 300만 원 썼습니다. 기간을 생각해 보면 거의 2.5배를 쓴 셈이죠. 재작년에는 좀 길게 있는 거라서 좀 신경 써서 절약을 했고 이번에는 짧게 가는 거라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쓰기는 했는데요. 끝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돈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물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서울에서 밥 먹을 때도 정말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 밥값이 어디 가면 보통은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8,000원 이게 기본값이었다면 요즘에 12,000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월급은 1%, 2% 찔끔찔끔 오르는데요. 물가는 2, 3년 사이에 50% 이렇게 가까이 오르면서 구매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 느껴지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다들 알게 모르게 조금 더 가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이들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한번 더 생각을 했고요. 경제교육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난 김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시는데 사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합니다. 공부 안 해서 변변찮은 직업 가지지 못할까봐 이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지. 만약에 뭐 특별한 재주가 있다, 물려줄 재산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시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교육의 실질적인 목적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경제 교육, 돈 관리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뿐 아니라 경제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뭐 특별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경제 교육 말고요,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은 초등학생이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말고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소비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세계적 CEO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제 교육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재능을 키우도록 해서 수입을 많이 늘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100억을 벌라고 하면 못 벌어요. 근데 100억 주고 마음대로 써보라 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1000억을 줘도 쓰고 날리고 금방 다 할 수 있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빌딩 사고, 뭐 슈퍼카 사고, 요트 사고, 전용기 사고 하면 1000억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요, 가장 먼저 이 소비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당장 경험하고 접하는 것 역시 소비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시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소비를 하면서 소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용돈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용돈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냥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요, 아이들 경제관념에 굉장히 나쁜 선택입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제한 없이 얻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돈이나 물질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용돈을 통해서 알게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부라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받은 이 10,00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고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요거 경험 꼭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부모를 계속 조르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조른다고 땅 판다고 생기지 않는 걸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사주시거나 용돈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마구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교육이 되려면 아이가 직접 돈을 받고 돈을 써보면서 그 과정에서 소비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필요가 있고요. 없어도 되는데 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거,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주변의 물건들을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지 아니면 없으면 좀 아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는지 혹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때때로 아이들은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욕망을 당장 충족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미리 필요하고 원함을 구분해 두고 지도해 두었다면요, 이걸 기준으로 아이를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거야.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는 없고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용돈을 모아서 스스로 사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선택적 소비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점 같은 곳 가보세요. 아이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죠. 이때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가심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얼마나 심리적 만족감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심비에 따라서 가격 대비 내게 가장 큰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은 알죠. 우리가 쓰는 이 10,000원, 50,000원, 10만원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땅을 파보라고 10원짜리 한 장 나오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 파면 나오는 줄 압니다. 그냥 필요하면 요구하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빌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원한다고 요구한다고 짜증낸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놀다 오는 게 아니다. 회사에 나가서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돈을 벌어오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이 결코 놀이와 같지 않다. 놀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앉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목이 쉬어가고 점심도 못 먹으면서 다리에 알배가면서 코피 흘리면서 네, 그렇게 번 돈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 아이를 부모의 일터에 데려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반나절 정도라도요, 부모를 따라가서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보거나
부모의 일을 한번 도와줘 본 아이는 돈을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용돈을 노동의 대가로 제공하는 거죠. 보통은 용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쓰레기 분리수거 1회, 심부름 1회, 매일 수저 놓기 1회 이상 해야지 용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혹은 이 일들에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1,000원, 심부름 500원, 수저 놓기 300원, 100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용돈을 노동의 대가로 받아본 아이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획득한다라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자를 경험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른들 세상에서 이자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있고 빌려도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이자 개념이 없어요. 1,000원을 빌리면 1,000원을 그냥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자를 경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주세요. 이를 통해서 아이는 돈을 저축하면 돈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은행 이자는 보통 2, 3%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자를 주면은 아이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기가 좀 어렵고요. 어릴수록 실제로 이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50%, 100% 수준으로 이자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을 저축하면 500원을 주거나 1,000원을 주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돈을 빌리거나 가부를 했을 때도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이자를 받기만 하면 이자에 대한 개념이 왜곡됩니다. 자기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은 저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빌릴 때도 공평하게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쉽게 미래의 용돈을 값을 받아 당장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인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고받냐고 아이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과거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실제로 아이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짜장면이 500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싸면 5,000원, 비싼 데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5,000원으로 짜장면 10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다. 그러니 만약에 30년 전에 5,000원을 빌려서 오늘 5,000원을 갚으면 누구한테 이길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 개수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10그릇 먹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밖에 못 먹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화폐의 손해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자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갈수록 소비 욕구가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속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물건을 사도록 자극합니다. 아이들 역시 SNS를 통해서 연예인과 자신, 잘 나가는 셀럽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끝없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적절한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소비를 건강하게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경제 교육, 돈 관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